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2장의 제2년간의 경제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읽는 저도 힘들었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참 힘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제4장 혁명의 중간 결산, 여기는요 조금은 쉬울 거예요. 그래도 요즘 말투하고 달라서 좀 버벅거리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서 들어주세요. 중간 왔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쓰신 책 중간 제3장이에요. 네, 딱 중간 정도 왔거든요.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장 혁명의 중간 결산. 본인은 이상 제2장까지 혁명 전후의 제 상황을 설명하였다. 물론 이것은 구 정권의 비정을 새삼 들추거나 혁명 정부의 실적을 과시하려는 뜻은 아니었고, 다만 국가 민족의 내일을 염려하는 우국 동포 제의의 참고에 기하고자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이제 본인은 혁명 정부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그 장래를 내다보는 하나의 결산의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곧 혁명 정부의 자가 비평과 더불어 자체 정비 강화 그리고 앞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뜻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보다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데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1. 혁명과 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경제 부문의 괄목할 만한 발전이나 정치, 문화 등 각 분야의 새 출발을 위한 질서 확립은 혁명 정부의 크나큰 업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하고 오는 동안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애로와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 가운데서도 정부로 하여금 가장 큰 고난에 몰리게 한 것은 나날이 혹심의 극을 달리는 민생고 해결의 방도였다. 이것은 1분 1초의 여유를 주지 않았다. 정치란 결국 이것이 실패하면 볼장을 다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과감하고도 적절한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극적으로 극복되었다. 이것은 곧 혁명 정부의 경제 시책이 다시 없이 성공하였음을 뜻하는 산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혁명은 일찍이 세계 혁명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면 청소, 일면 건설이었으니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오직 후세 사가만이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본인은 혁명 2년을 주로 경제 시책에 주력하였다. 구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중환자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 우선 의학의 기술도 환경도 말이 아니었다. 우리는 고도의 의술을 발휘하였고 피나는 노력도 아낌없이 지불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애로는 2년간이라는 제한된 기간 때문에 상당히 초조를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만큼이나마 건전한 경제로 회복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건전한 경제가 바탕없이 이루어질 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가 입으로 쉽게 외자 도입하지만 이것도 그러한 바탕 없이는 한갓 공연불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바탕을 만드는 데 총력을 모았다. 혁명을 2번이나 겪어야 할 만큼 이지러진 사회, 국가의 실정인데다가 미증유의 한발과 풍수에 맞아 겹친 이 지역에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기란 초인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본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앞으로도 정력적인 시책으로 이 방면에 관심할 것을 스스로 명심하려는 것이다. 기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것도 궁극적으로 잘라 말한다면 이 앞으로 부흥될 경제를 위한 그 기초사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술한 대로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렇다고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경제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닌 본인으로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계획 실천에 대한 과열과 목표 달성에 대한 급박감, 그리고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게 하였다는 점 등은
이 계획을 성취하는데 장점도 되었지만 더러는 차질을 초래한 바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심심한 책임을 통감한다. 동시에 국민 재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중차대한 계획의 수립에는 정부에만 맡겨서도 안 되며 여야 할 것 없이 하나의 이념으로서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5개년 계획의 종수야말로 우리의 자주 독립과 자주 경제를 확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2. 자아 비판과 반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얼마간의 무리가 있었다는 데서 자아 비판을 한 바 있으나 이외에도 상당한 반성 자료가 또한 있음을 숨기지 않겠다. 사실 통틀어서 말하자면 이번 혁명의 초창기 과정에는 성공하였다 하겠으나 그 후반기에 들어서는 뜻하지 않았던 재반 정치적 사태로 말미암아 일대 난관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93년 연초를 기하여 허용된 구정객의 정치활동에서 그 원인이 비롯된 것이다. 정치활동을 허용한 목적으로서 첫째,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건전한 민주사회의 건설에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정쟁법이 적용되고 있던 1년 7개월간의 구정객의 충분한 반성을 기대한 것과 또한 혁명 과업 수행에 협조를 구하고 나아가 민족 총단결을 기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혁명 정부의 기대는 완전히 수포화되고 말았다. 그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는 여기서 구구이 설명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지면이 이를 증거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혁명 과업에 차질을 초래한 원인으로서 61년과 62년에 연습한 한발, 풍수해로 인하여 극심한 식량 위기를 조성하였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상의 외부 조건과 함께 혁명 정부 자체 내의 실수 또한 큰 원인이 되었다. 첫째, 화폐 개혁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당초 정부는 막대한 퇴장 자금을 국가 산업 건설에 동원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단행한 것이며 또한 그와 함께 통화의 구조를 재조정함을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인데 그 결과는 허사로 돌아가고 만 것이었다. 오히려 통화 가치만 전락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금융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이 되었다. 실패치고는 너무나 무자비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력을 다하였으나 그 여파는 상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에 있어 이를 메우기 위한 농자금이 방출까지는 좋았으나 이를 회수하는 데 강권을 썼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것은 그 같은 장거를 조그만 농자금 회수 하나와 상쇄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나 다름없는 실책이었다. 이 결과는 또한 고가와 축산물 그리고 전답가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농어민들을 크게 자극하게 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다. 식량 문제는 그것이 비록 천재에서 온 불가항력적 사태라고 하겠지만 행정면에 있어서의 개수 파악 등의 착오와 정책면에서의 조기 대책의 소홀에서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기타 속칭 4대 의혹 사건이나 혁명 주체 세력 중 일부의 반혁명 사건 등에 대하여는 재판의 결과에 앞서서 국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국민 재위 앞에 본인이 이상의 실수를 자인하였다. 그 외에도 국민 가운데에는 구악 아닌 신학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혁명은 결코 후퇴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이 혁명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나의 심경. 63년 8월 국민들 사이에는 금후 정국에 대한 본인의 진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또한 국가와 국민과 본인 자신에 관한 문제가 되겠으므로 차제 솔직한 심경을 천명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위를 바라지 않는다. 혁명의 책임자인 본인은 차기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는 현재 이 시간에 있어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장래 일은 잠시 두고라도 본인은 혁명을 구상하던 당초부터 제3공화국의 책임은 고사하고 혁명정부 자체의 책임자가 되는 것조차 원한 바가 없었다. 그러기에 혁명 성취 후 일시이기는 하였지만 이 정부의 책임자로선 본인보다 서열이 높은 선배를 옹립하였으며 원수직인 대통령직도 전임자로 하여금 유임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당시 서열에서 본인의 위치는 제3석에 불과하였다. 어디까지나 제2선에서 견마지역을 다하기만 희망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사태가 속출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본인으로 보아서는 난처한 일들이었다. 혁명 정부 자체 내에서 재혁명이란 비상사태가 돌발하였고 현직으로 유임하였던 대통령이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것이다. 본인은 여상의 사태에서 부득이 현직의 대권을 맡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이 그렇게 진전된 이상 군정기간이 남아 구태여 책임을 고사할 형편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첫째, 이 혁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서상에서 지적한 바 혁명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전되어가는 사태가 본인으로 하여금 최고 책임자로 앉게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본인은 61년 7월 3일자로 의장에 취임하고 62년 3월 24일자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한 이후 줄곧 현직에 있어왔다. 이렇게 볼 때 본인이 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있는 동안은 극히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목표하였던 과업이 순조롭게 진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인은 정치활동을 허용해서 온 치명적인 혼란이나 몇 가지 장애가 없었더라면 국가 재건의 성과는 훨씬 비약적인 양상으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을 확신한다. 2. 227 선서와 나. 혁명 당초 국내외적으로 공표한 혁명 공약 중 제6항에서 본인은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고 하였다. 지금도 이 공약은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촌호도 어길 수 없는 것이다. 민정이양의 준비는 착착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자까지 발표하였다. 정치활동을 허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심적인 정치활동, 건전한 정치인으로 하여금 차기 정국을 담당케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것이었으나 구태의연한 그들의 재등장을 목도하고서부터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구악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사이에 구악이 살찌고 힘을 길러 나타난 감이었다. 혁명 정부는 여기서 크나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전에 없이 커져갔다. 과연 이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일인가? 이들이 과연 혁명을 계승하고 국가와 민족을 행복되게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한 혁명이었던가? 역사는 또다시 후퇴하고야 말 것인가? 본인은 자나깨나 이러한 의문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그들의 일대 각성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날이 갈수록 허무만을 낳았다. 공공연히 혁명의 이념을 비난하고 사사건건의 내 시비의 꼬리를 물고 진행 중인 과업을 저해하기까지 하였다. 마침내 본인은 일대 단안이 있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그들의 반성을 일방 기대하였다. 그러나 만사 휴의 허사였다. 마침내 본인은 엄숙한 단안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218 성명이다. 이 성명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를 다짐한 것이 227 선서였다. 그 내용을 여기에 새삼 대략 인용하여 보면, 첫째, 양차의 혁명을 통하여 이룩하려는 제3공화국에서는 또다시 봉건적인 파쟁과 정쟁은 물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게 될 것과, 둘째, 모든 정치인은 주관적인 망집에서 탈피하고 모든 정력을 국가와 국민과 역사를 위한 대의에 귀납시켜야 하며, 셋째, 그러하기 위하여 정권을 인수하려는 정치인은 5.16을 계승할 것을 전제로 할 것, 넷째, 모든 정치인은 새로운 인간상을 정치
형을 창조하는데 그 성구가 되며, 다섯째, 민족혁명의 결실을 위하여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 소임을 다하면서 국민적 집결이란 일대 민족 역량을 시연하게 할 것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서는 무엇으로 보장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있지를 않았다. 국민과 역사가 주시하는 공개석상, 이리하여 227 선서는 각계 각층의 굳은 결의 아래 거행되었다. 3. 316 성명, 48 성명. 227 선서를 마치고 돌아서는 본인의 심경은 명경지수 그대로였다. 오직 담담하였을 뿐, 그러면서도 내심은 감격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날 이 시각을 계기로 하여 정계가 진정 신면목을 갖추고 나갈 것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본인의 절실한 소원은 다음 날에 벌써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주는 떡을 받아먹기 위하여 저렇듯 억지 배우가 되었던 것이다. 완전히 배신을 당한 것이다. 애초 저들의 생리를 믿었던 우리의 순진성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만 것이다. 본인은 이 쓰라린 기억을 더 이상 되씹고 싶지 않다. 구태가 가실 줄 기대한 그날 이후 이들은 본인이 민정에 참정하지 않겠다는데 더욱 야심을 날려 구태가 하룻밤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배가하였던 것이다. 배신과 시건을 밥 먹듯 하고도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된 구 정치 강령으로 자란 그 생리가 하루 한시에 고쳐졌을 리 만무하다. 본인은 이 이상 더 관용이나 이해를 그들에게 베풀 수는 없게 되었다. 진정 이대로 저들에게 정권을 넘긴다는 것은 다시 제3차 혁명의 불씨까지 덤으로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비극이 이 이상 있어서도 안 된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수천 명에 불과한 그들, 구 정치인들이 아니고 그들을 제외한 전체 국민이기 때문이다. 혁명의 악순환,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치는 사상이 아닌가. 이 땅에 다시는 혁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혁명도 사전에 막고 건전한 민정을 탄생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혹자는 부득이 군정을 연장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도 하였다. 아니, 그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본인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은 확실히 불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국가, 민족의 불행은 무엇으로 막겠다는 것이냐? 군정을 연장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게 권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개정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는 이상 이의 결정 여부는 국민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다. 드디어 본인은 대다수의 의견을 쫓기로 하였다. 아무리 궁리하여도 그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곧 316 성명에 나타난 그대로다. 이것을 공고히 하기까지 제반 경위가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구 정객들은 마치 본인이 정권에 미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본인은 여기에서 새삼 후진국의 부패한 정치 풍토 위에서 청신한 혁명을 완수하기란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과연 인간 박정희에게 그러한 사심이 있었던가? 하여간 그러한 조치로서 일단 위기는 멈추어졌다. 이리하여 본인은 다음 조치를 안전판으로 강화하였다. 즉 군정도 민정도 아닌 상호가 대등한 입장에서 차기 정권을 선의의 경쟁으로 결정하려는 아니다. 말하자면 혁명 주체 세력이 민간인의 자격으로 제3공화국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48 성명이다. 이 성명은 제3공화국의 부패를 감시하고 타락을 방지함으로써 다시는 혁명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316 혁명에 귀일하는 것이 된다. 또 이것은 제3의 배출구이기도 하였다. 4. 국민의 의사의 복종.
227 선서대로 나갔더라면 불어난 장래에 당신을 국민은 찾았을 것이요. 3.16 성명을 왜 밀고 나가지 못하였는가? 본인을 아껴주는 많은 인사들은 글로 또는 직접 찾아와서 이와 같이 안타까워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본인은 묵묵무답이었다. 하나의 명제가 결정되기까지에는 어디까지나 사태 위주여야 하니 조금이라도 자신의 인기나 영예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본인 인생관의 일단이기도 한 것이다. 사심을 떠난 공심에서 결정된 그 같은 변경은 따라서 조금도 낯간지러울 것도 없고 호기를 놓쳤다고 후회도 될 수 없다. 구 정객의 비난이나 화살은 차라리 영광이다. 이것은 곧 본인은 그만큼 본인을 잊었고 민중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조하기 때문이다. 실로 이 시기만큼 중요한 시점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비난이나 시비가 있기 전에 엄숙한 역사의 표정을 읽어야 하고 싸우려 하기 전에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에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하지 못할진대 우리의 조국이나 역사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마다하고 돌아설 것이 아닌가. 본인은 어느 길을 찾든 조국이 있고 민족이 있다는 곳이면 그곳에 만족하겠다. 그곳이 초야든 군이든 정계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국민 재위가 국가 재건의 벽돌을 쌓자면 벽돌장이요 민족의 안주를 위하여 담을 쌓자면 미장이가 되는 것을 마다 않을 각오이다. 4. 혁명은 꼭 성취되어야 한다. 혁명의 본질과 반동 요소. 이번 혁명의 목적은 국가 재건과 경제 확립에 있었지만 그 본질 면에서 고찰하면 지극히 부분적인 일부 특권층에 의하여 농락되는 정치나 경제체제를 전 국민의 것으로 회복하고 확보하는 데 있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층의 손에 놀던 권리와 주도권을 농민, 어민, 노동자, 소시민, 사회로 이행하게 하여 서민정치, 서민경제, 서민적 문화를 수립하여 여기에 하근하는 새로운 엘리트로 하여금 금후의 민족 국가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시대적 신세력층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근반의 혁명은 이념적으로는 서민적 국민혁명이요 민족적 의식혁명이며 시대적 교체혁명이라 할 수 있다. 구 정객들이 필사적으로 이 혁명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그들의 100년 아성이 무너지고 생명이 다하려 드는데 어찌 그만한 발악조차 없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전가 보도처럼 걸핏하면 허울 좋은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무이한 연막 전술이다. 그러나 그러한 밤의 세계는 가고 있다. 어차피 가고야 마는 것이다. 국민 대중의 시대적 감각의 민예와 정부의 강력한 소각 작업으로 하여 이들은 점차 미천을 드러내고 발악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여기에서 본인이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은 그들이 즐겨 쓰는 민권혁명이나 자유의 수호는 바로 혁명정부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권을 감당할 때처럼 결코 자유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그들의 독점, 전매 특허품이 아니다. 그들은 자유를 앗아 자유를 도산매하던 강산 몰입애였다. 4.19 혁명 당시 학생들의 구호에 기성세대는 물러가라 하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소행을 극적으로 집약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 5.16 혁명이야말로 국권을 농단하려던 부패된 기성층과 이를 밀어내려는 서민적 국민층과의 투쟁에 있어 사회 정의를 발동하여 이를 심판하는 제3의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국민층을 바탕으로 일찍이 우리는 혁명사에서 4.19 혁명과 같은 결과 없는 유례를 흔히 대할 수 있다. 순전히 민중을 토대로 한 이 같은 국민적 사회혁명이 그 이념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은
현실상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권을 타도할 수는 있었으나 그와 유사한 부패 정권의 등장을 막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말하자면 기성층의 금력의 숨이 너무 가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와 같은 기성층의 등장을 막고 그와 대체되는 신세력층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 한국에 있어 군사혁명이 불가피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것은 4.19 혁명의 유언을 실천한 것과 다름없다. 정확히 말하여 5.16 혁명은 구세대와 부패된 기성층에 대하여 그 세대적 교체를 절망하던 국민혁명의 보증자이다. 고로 이 이념적인 기전은 자율적인 국민의사에 의하여 민족혁명으로 승화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혁명의 특색은 기성세력층 대 국민의식 플러스 군의 힘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겠다. 혁명 정부가 재건 국민운동을 전개하게 한 것도 결국은 신국민 역량을 배양하려 함에 있었던 것이다. 즉 국민적 각성을 조직적으로 의식체화하여 신국민적 역량을 집약하여 어떠한 외침, 내환에도 자위태세를 구축하는 일방 국민의 체질 개선과 세대 교체를 통하여 군정이 손을 떼더라도 국민 자체의 힘으로 능히 신국가를 운영하여 나가게 될 것을 바라면서였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 혁명의 실패 여부는 실로 천재일호의 역사 진퇴의 분기점이다. 이 혁명은 박정희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참으로 미미하기 짝이 없다. 본인의 한강을 건너올 때 이미 개인적인 생사는 초월하였다. 어디까지나 국가와 민족의 사활이 달려있는 혁명, 그것을 위하여 이것은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시는 특수 계층에 지배되는 그러한 불행이 우리 사회에 있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의가 통하고 진실이 호흡되고 발랄하고도 참신하고 희망과 이상의 충실한 동방의 복지국가를 창건하자는 그 일념으로 매진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국민 제위의 보다 의욕적인, 보다 강력한 협조와 애국적인 지원을 거듭 바람하지 않는 것이다. 제 3장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정말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참신한 깨끗한 정치에 그 정부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전에 부패하고 무능하고 썩었던 그 정부에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은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2년 동안 정말 그 군에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읽어놨는데 다시 그 전 정권을 이양하셨다면 아마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정말 고뇌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리셔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되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심판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년간의 군사정부, 혁명정부가 해낸 일들을 국민이 다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 그러니까 혁명군이었던 그 인간 박정희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정말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국민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 대통령님의 그 철저하고 그런 계획적인 여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따라가려면